황제천의 선비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선비 가문의 여성 고생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선비 가문 여성들의 증언. 참 이제는 그분들이 거의 돌아가시고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해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소위 정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고, 물론 젊은 정부들 있긴 하지만 세월의 때를 보자면 조금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이분들이 옛날 자기 자신들의 고생담을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처음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다 그렇겠죠. 워낙 고생했으니까. 네, 뭐 내가 뭘 아노 뭐 이제 뭐 아니면은 다 이자붙다 뭐 이런 거. 그러면서도 한번 물꼬가 터지면은 막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거기다 이제 맞장구를 좀 치고 하면은 더더욱 정말 한 시대 한 세대의 우리 어머니 세대들의 생활 기록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 기록을 빨리 남겨야 하지 않을까. 뭐 저도 몇 년 전에 어머니를 뭐 여의었습니다만은 좀 안타깝습니다. 뭐 하긴 제 스스로도 그런 기록을 많이 받아 적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지금의 젊은 세대는 그 말의 뜻조차 이해를 하기 힘든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렇겠죠. 예. 그렇다 보면은 그 젊은 세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까지 알려줘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회고담을 기록을 할 때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록까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에 영주문화원에서도 뭐 근세 100년 해갖고 뭐 근데 기록이 1980년까지의 기록을 뭐 모았다 그러는데 그것도 뭐 매우 뜻깊은 일이었죠. 보면은 그동안에 그런 모은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기록들이 빠르게 없어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는데 지금 우리 어머니 세대의 생생한 증언, 어떤 문자로 남겨지지 않는 생생한 증언을 갖다가 들을 수 있고 또 더구나 요즘은 녹취하고 뭐 때로는 화면으로 촬영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임에도 별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참 어떤 때는 그런 기록을 어머니와의 추억을 갖다가 동영상으로 꽤 많이 모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분은 이사하면서 뭐 따로 하드디스크에 보관해 놨던 게 없어졌다고. 아이고. 네, 그런 안타까운 그런 그러니까 일도 이제 있더라고요. 어디 소위 말하는 본인의 블로그나 뭐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분실하지 않는데 그렇죠. 개인이 보관하다 보면 또 이렇게 그렇게 분실되는 예. 경우들이 생깁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어떤 공적 기관에서 그런 보관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것도 그냥 뭐 얼마 지나면은 뭐 도서 폐기하는 것처럼 폐기하는 그렇죠.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도서관에서도 말입니다. 책 10년, 20년 지나면 또 폐기하거든요. 예. 폐기하니까. 뭐 정말 기증한 사람들은 만약 그 도서를 폐기하면은 그렇죠.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이 잘 보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박물관에 기증하는 건데 예. 또 박물관에 기증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분들이 했던 말을 그분들의 말 그대로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보고 싶은데 한번 흉내 내보십시오. 네. 근데 그분들은 여성들이고 저는 남자라서 제대로 그 느낌이 살지 모르겠습니다. 내 시집 오이 큰놈의 기 씻는 거라
이게 뭔가 하면은 시집을 오니까 시조모도 계셨다.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시조모도 계셨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하실 때 그런 집에 왜 시집 오셨어요?라고 물으면은 그걸 왜 하노? 시집 오기 전에 물어볼 수도 없는 기고 안다고 해도 왜 시집 안 간다고 하노? 얼굴 빛에 나타낼 수도 없는 기라 큰오맨만 계셨는지 아나? 시동생 둘하고 시누이 둘이 아직 어리 갖고 다 돌봐줘야 않겠나? 막 이런 말씀. 당시에는 대가족이었죠. 예. 그러면은 정말 시조모가 장수하셔서 살아계시면 시어머니, 시조모 모시고 또 장남한테 시집을 가면은 시동생, 시누이들이 또 몇이 있는. 근데 거기에서 경제적 책임은 며느리가 다 져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참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은 기뻐하던 시절인데 그런 집이 오히려 이제 이분들께는 참 큰 소위 부담으로 큰 며느리들이 뭐 자기 자식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시동생 시누까지도 다 보는 시대였잖아요 예전에. 네. 그러니까 뭐 큰 며느리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뭐 시동생 시누이 시집 장가 다 보내고 그러니까. 뭐 살만하니까 또 뭐 바로 이어서 자기 아이들 그렇죠. 우리 어머니 세대는 자식을 적게는 3명 많게는 뭐 6, 7 맞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한 타스를 낳은 맞습니다. 분도 계셨죠. 어제 신문인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배우의 어머니는 13명을 낳았다고 하는데 와 13명 진짜 많지 예. 많네요. 이제 그런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은 유명한 사람의 어머니니까 아마 그런 것 그러니까. 기록으로 좀 남을 수 있을 것 보통 같아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고생하다가 죽는 거죠. 뭐 예. 아무것도 없이. 이게 대부분이 저희 어머니 얘기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어머니의 지인들 얘기이기도 합니다. 다들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신 분이고요. 또 다른 말 시집 오이 무쇠솥 하나 덩그러니 있는데 며칠 있다 보이 누가 들고 가대. 그걸 보고도 기양만 가만히 있더라. 나도 가만히 있었지 뭐.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 거더라. 이게 뭔 말인가 하니까 시집 오니까 커다란 무쇠솥이 있더래요. 그래, 야 저기에 밥을 갖다가 하면. 예. 밥은 굶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솔직히 크면 일단 아마 좋게 보였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거기에 뭐 국을 끓여도 크게 끓일 수 그렇죠. 있고 나중에 뭐 사람들 많이 왔을 때 밥도 많이 지을 수 있고. 근데 그걸 갖다가 갖고 가더래요. 와 보니까 집은 대골같이 큰데 세간살이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 동안에 참 뭐 어떤 종가이면서도 경제력이 딸리고 또 중간에 보면은 이제 선대가 뭐 20살 때쯤 돌아가시고 하니까 집이 뭐 거의 안 돌봐진 거죠. 근데 뭐 못에서 들고 가는데도 강도처럼 보이는데도 자기 남편이 새신랑이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보면은 진짜 이분들은 멀티태스커였죠.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그렇죠. 애는 줄줄이 생겼는데 이 애를 갖다가 통상 업고 있었죠. 안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어요. 그렇죠. 옛날에도 업고 있었어요. 네, 업고 뭔가를 일을 또 해야 되니까. 하죠. 그러니까 육아와 자기 일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애는 이렇게 등에다가 업고 이렇게 보자기로 이렇게 둘러싸면은 애는 또 잠에 꼬라 떨어지면 애가 뒤로 넘어갑니다. 그냥 막 허리가 꺾이듯이. 그러면 또 그러다가 깨면은 또 이제 뭐 아프니까 애가 울고 이제 그런 애를 달래면서 또 일은 또 안 할 수가 없고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일이 많았는가 하면 요즘은 구매를 해갖고 살 수 있는 게 많죠. 물건들이 예전에 집에서 다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옷도 집에서 만들고 뭐 나락이나 뭐 보리 이런 걸 갖다가 배 갖고 오면은 타작하고 그러니까 도정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예, 도전까지 집에서 했잖아요. 예, 집에서 다 했죠. 뭐 집집마다 디딜 방아가 다 있었고. 그러니까 떡도 집에서 하고 예. 방아도 집에서 짓고 예. 뭐 술도 집에서 만들고 예, 그 디딜 방아 칠 때는 꼭 이제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옆집이랑 같이 하든지 뭐 드물게 부부가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손을 찧어 갖고 뭐 이제 손가락이 돌아간 그런 어머니 세대도 있어요. 그때는 병원 가는 것도 몰랐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남편분이랑 사이가 어땠나요? 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참 흥미롭게도 남편 볼새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 볼새가 별로 없었다. 네. 그리고 잠을 잘 시간이 별로 없었으니까 하기야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주무시는 걸 전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조는 거는 많이 봤어요. 어디에서 조는가 하면은 어머니가 부엌 아궁이에 불 때다가 졸고. 네, 이렇게 조조 앉아 갖고 불 때는 거 그때가 어머니 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잠은 아마 주무셨는지 안 주무셨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잠을 안 자고 어떻게 사노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잠을 주무시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안 자고 조는 걸로 그 수면을 보충하지 않았나. 뭐 그러다가 어머니 보면은 앞으로 꼬르박치 뭐라 그러나 처박혀 갖고 아궁이 속에 들어갈 정도로 이제 균형을 갖다 상실해 갖고 뭐 좋은 그런 것도 봤습니다. 참 지금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면은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잠을 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을 때로는 여러 일을 한꺼번에 했는데 애는 보통 보면은 평균적으로 5명 낳았거든요. 그 전에 안동에 어떤 그 큰 집에 할머니였는데 그 질문한 사람이 그때 아마 대학원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제분들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별일 생각하지 다 하셨구나. 그 이제 할머니쯤 되니까 이제 그런 그렇죠.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농담삼아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보면은 뭐 그게 별을 갖다가 편안한 자리에서 별 보기가 안 됐다는 거죠. 이게 보통 보면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신접 살림을 따로 나지 않고 있으면은 시어머니 뭐 시조모랑 같은 방에 여자들만 또는 뭐 사랑방에는 시아버지와 이제 남편 이렇게 잘 때가 많대요. 이렇게 보면은 방에서 정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때로는 부엌에서 만들었다. 저 그 할머니 얘기 듣고 정말일까 그래 생각하고 어머니한테도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그럴 수 있을 걸 하고 하는데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물으니까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보면은 시집을 간 나이가 대부분 10대였어요. 그렇죠. 다 10대 후반. 예, 때로는 남편이 2-3살 어리기도 어리고. 하고 네. 그러면은 남편도 큰 뭐 돌봐줘야 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보면은.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죠. 예, 남편이라고 가장 만만하게 보이지만은 사실 만만하게 대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뭔가 이제 뒤로 돌아서서 궁시렁거리면은 남편 또 기분 나빠갖고 팩 이제 삐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이가 10대 후반이 되면은 그분들은 이미 친정에서 뭐 농산물 갖고 최종 소비 제품 공유라든지 이런 거 다 만들 줄 알고 또 누에 키워서 거기서 실을 뽑고 또 그걸 천을 갖다가 만들어 갖고 옷까지 그렇죠. 예, 만드는 정말 우리 말대로 인고의 세월을 산 거죠. 어릴 네. 때부터 이미. 거의 집집마다 누에를 다 키웠죠. 그러니까 저도 뭐 어렸을 때 누에를 갖다가 키우는데 같이 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정말 새까만 게 뽕잎도 썰어서 줘야 돼. 이제 그럼 그걸 먹고 그거 나중에는 이제 손가락 굵직한 게 누에가. 되면은 예. 그때는 뭐 거의 뽕나무 가지를 그렇죠. 통으로 쳐갖고 통으로 통으로 이렇게 갖다 올려줘도 다 긁어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치가 되고 그 고치 물레질이라 그러죠. 그렇죠. 뜨거운 물에 넣어서 실을 갖다 물레질하면 볶고. 번데기가 나오고 네. 실도 나오고. 그러면 그 뜨거운 물에서 번데기가 이거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를 갖다가 건져 먹는 그 어린이들한테 그게 굉장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집집마다 물레가 있고 배틀이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예전에는 뭐 전국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풍기 인견이 유명한데 그분들이 아무것도 안 갖고 내려와 갖고 자립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거죠. 물레질하고 아마 처음에 그것도 뭐 돈을 빌려 갖고 했겠죠. 예, 배틀도 마련했을 거예요. 그 들은 얘기로는 집집마다 다 하니까 그렇게 한 것보다는 좀 싸게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은 풍계 인견 산업이 발전하면서 여성들의 옷 만드는 거기에 들어가는 일을 갖다가 줄여준 그런 순기능적인 면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내가 이 옷 물레질하고 직기로 옷을 갖자고 옷을 갖다 또 디자인해 갖고 만들고 이러지 않아도 그렇게 들어가는 품보다도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풍계인견도 참 보면은 10대죠. 대부분이 10대였어요. 여성들이었고 처음에는 집에서 한 대 그러다가 나중에 2대, 3대 자기 딸들이 이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직기가 늘어나면서 이제 다른 집에 아이들까지 부르는 거죠. 근데 풍기의 인견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외지에 친척의 아이라든지 그랬구나. 예. 그러다가 친척의 친구 그러니까 친척의 아이의 친구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저희 할머니 세대죠. 할머니 세대 때 정말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풍기인견 공장으로 가서 일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보자면 14, 15살 때 다들 그렇게 친구 데리고 가고 뭐 친구 따라가고 뭐 그렇죠. 그렇게 인견 경상도에서만 온 게 아니라 단양, 제천, 충청도 그리고 저쪽에 강원도랑 철길 뚫리면서 강원도 그렇죠. 사람들 네. 제가 풍기인견 공장에 그 숙소에 가봤더니만 정말 요즘으로 보자면 그 뭐 학고방이라 그러죠. 학고방 작은 방에 쪽방에 그렇게 여공들이 거기서 뭐 먹고 자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으로 보면 아동 착취예요. 맞습니다. 아동 착취인데 네. 그렇게 했어요. 아동의 노동 착취. 그렇죠. 노동 착취, 아동 착취죠. 지금 제 초등학교 동창이 실제 그런 생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그렇겠죠. 이제 그 막내 세대예요. 풍기인견 그렇겠죠. 여성 미성년 노동의 막내 세대죠 보면. 그러고 보니까 그 초등학교 동창
인터뷰를 좀 해야겠네. 어, 기록을 좀 남겨야 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좋은 얘기네요. 사실 풍기 인견하면 저도 생각나는 게 많은데 하여튼 그런 가난한 노동자들 예. 그다음에 또 우리 어머님도 생각을 하니까 참 여러 생각이 많이 드네요. 풍기 인견 때문에 풍기가 많이 살아났죠. 네. 젊은 여성들이 있으면은 인구가 또 늘어납니다. 맞아요, 그 맞아요. 여성들 맞아요.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그 여성들 인구 증가 자체에 플러스 알파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젊은 여성들이 있으면 젊은 남성들, 남성이 또 오게 되고 하니까. 예, 그리고 또 더 나이 많은 그게 뭐 부모나 삼촌 세대의 사람들도 오고. 그러니까 풍기가 원래 바람돌이 유명했는데 그게 아가씨, 여자까지 유명해지 맞아요. 예. 아가씨까지 유명해지는. 예, 바람돌 아가씨, 여자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아가씨였으니까 당시에 그 아가씨들도 나중에는 이제 공장 자동화, 또 물론 공장 자동화의 면도 있지만은 대도시에 들어서기 시작한 대규모 기업들 있죠. 네. 뭐 마사네, 그렇죠. 뭐 한일 합섬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한일 여실고처럼 이제 그렇죠. 가면은 학교 도식 맞아요. 예,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경야독이죠. 가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거기 가서 공부하고, 물론 이제 거기 나와갖고 대학까지 가고 뭐 사도 있죠. 예, 나중에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갖다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지죠. 근데 빠지는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은 명절 때예요. 설 때 그 중에 친구들 중에 누가 예를 들어서 한일합섬에 입사를 해갖고 하고 있어. 거기 가서 공부도 해. 그리고 월급 더 많아. 더 많아. 맞아요.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그렇죠. 더 많아. 그럼 그쪽으로 가는 가죠. 거죠. 그때 가면서 아이들이 나 그만둬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거는 왜 얘기를 안 했냐. 미안하거든요. 그렇죠. 일을 갖다 해줘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었죠. 근데 가려니까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니까 말을 안 하고 가요. 그러니까 사실 받아야 될 돈도 거의 그냥 안 받고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미안하니까 찾아오지도 않고. 그리고 또 여기 인경 공장의 주인들은 당장 일손이 딸리니까 그냥 뭐 걷어주니까 은혜를 그러니까. 갖다가 이렇게 은혜가 아니라 손해를 끼친다. 하지만 사실 서로 간에 보면은 그런 좀 오해죠. 보면은 딱딱 이제 맺고 끊는 게 요즘과는 다른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들은 이제 수학을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뭐 공유 같은 걸 살 때도 그랬는데 수학을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을 꼭 따로 보관했어요. 어머니 말씀은 수지라 그러더라고요. 수지. 수지가 그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찾아보지를 않았네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별도로 보관을 하고 그게 나머지 갖고 이제 쓰는 거죠. 그 처음에 나왔던 그 따로 보관한 거는 주로 제사 때, 명절 때 가장 먼저 그런 조상을 갖다가 챙겼다. 그리고 뭐 그런 거죠. 쌀로 보면 햅쌀 중에서 첫 번째 가져온 쌀은 제사 때만 쓰고 이걸 먹지 않고 두 번째 가져온 쌀부터는 뭐 집에 생활할 때 쓴다. 뭐 그런 거고 하다못해 계란이 선물이 들어오면 계란이 만약에 한 판 들어오면 한 판 중에 몇 개 서너 개는 미리 빼두고 요거는 제사 때 쓰기 위해서는 일단 쓰지 않고 그렇죠. 다른 것만 먹어둔다. 뭐 그런 개념이겠죠. 아무래도 굴비가 들어오면 굴비 한 20개, 10개, 20개 들어오면 서너 개는 미리 빼두고 요거는 일단 조상한테 쓸 거니까 딴 데는 쓰지 않는다. 아마 그런 개념인 것 같네요. 예전에 소금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소금독에 보면은 그런 달걀 같은 거. 그렇죠. 때로는 집안 사람 중에 산에 갔다가 죽은 꽁 그렇죠.
이제 보통 보면은 꽁 올가미로 이제 잡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매에게 쫓기던 꽁이 이제 구석에 처박혀 갖고 꼼짝도 안 하고 있을 때 맞아요. 잡은 머리만 경우도 쳐박고 있고. 있는 경우가 예.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오잖아요. 예. 겨울 같으면 그걸 갖다가 어머니 보니까 그 눈에 묻어두더라고요. 바깥에 놔두면은 이제 살쾡이가 그때 많이 다녔으니까 살쾡이가 눈 파고 이제 갖고 간다고 해서 집안에 눈 같은 거를 갖다 모아 갖고 두기도 하고 이제 집안에 마당에 뭐 중정이라 그러죠. 뭐 입구자형 기와집이었는데 눈이 오면은 그 눈을 갖다 이제 한 곳으로 모아서 그 선물로 받은 눈을 소위 말하는 얼음 냉장고처럼 그렇죠. 만들어서 냉장고처럼 만들어 쌓아서 상하지 않게 눈 속에다 파묻어 놓는다는 게 예, 소금독과 눈이 그런 보관 역할을 그렇죠. 했었죠. 우리 집은 동생 중에 하나가 산삼을 갖다 캔 적도 있었는데 걔네들은 쌀독에다가 왜 넣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꽤 보관이 된 것 같아요. 그게 과학적 원리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보관을 쌀독이나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한 소금독 이런 게 좀 상하지 않는 측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습도라든가 또는 뭐 다른 이물질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뚜껑이 덮이고 그렇죠. 뭐 하니까 그런 또 쌀독이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호흡하는 기능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먹는 게 부실하던 시절이죠. 어쩌면 하루에 2끼, 3끼를 다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많지 거예요. 않던 제가 시절이죠. 듣기로는 뭐 우리 보면은. 아버님 어머님도 한 얘기가 새끼 이렇게 조선 사람이 새끼 먹은 지 진짜 한 100년도 안 됐을 것 같은데 한 50년도 안 됐을 것 같은 지금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현실로 밥 새끼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요. 뭐 아침이나 먹고 저녁이나 먹든가 혹은 점심이나 먹고 좀 먹고 저녁이나 먹든가 이게 일반적이었을 거예요. 좀 잘 살게 되면서 예. 뭐 아침, 점심, 저녁 그 사이 2번을 그렇죠. 아침과 점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 잠을 갖다가 먹기도 한데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 농번기에나 먹었겠지. 육체적인 그런 많은 그 육체를 갖다가 사용해야 하는 그때 그렇죠. 잠을 갖다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말 중에 아침 저녁이란 말은 순 우리말인데 정신이란 말은 중국어거든요. 이게 점처럼 먹는다 뜻이잖아요. 점처럼 먹는다라는 뜻이고 실제로 말하면 정신만 그만큼 적게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신을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이 많은데 점처럼 먹었다는 건 정말 한 숟갈 두 숟갈밖에 안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건강 걱정해서 점심만 제대로 먹고 아침은 과일로 때우고 제가 사실 그 비슷한 사람입니다. 예, 점심만 제대로 먹고 저녁 잘 안 먹고 아침 점심만 먹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버려서 그래도 사실 배가 나올 정도니까 뭐 사실은 참 그렇게 먹을 게 없던 시절이지만은 제삿날은 또 풍성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제삿날이 오면은 집안의 아줌매들 뭐 때로는 뭐 동네에 이제 아줌매도 와갖고 같이 일하는 걸 봤는데 그러면은 같이 하는 일이 뭐 이제 누구는 마당에서 예전에 보면은 이제 불을 피우는 걸 전부 마당과 부엌에서 했는데 부엌은 매우 좁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당에서 다 하죠. 마당에서 돌을 뭐 갖다 예를 들어 한여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마당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부엌에서 불을 피우면 방이 더워서 잠을 못 자니까. 그렇죠. 고기를 뭐 이제 산적을 갖다 하거나 또는 이제 전을 만들거나 뭐 우리 적이라 그랬는데 저가면 예, 배차적. 예, 배차적 이제 그걸 갖다 만들 때는 마당에서 다 하고 뭐 연기가 매캐하게 그렇죠. 나죠. 그때 그러면 전을 갖다 만드는데도 기름을 갖다 붓고 하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돼지기름에 조금 바르고 대신 이제 돼지기름으로 한번 이렇게 그렇죠. 눌지 않는 그런 정도로 썼죠. 그러고 보면은 그 맛을 요즘 맛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집들이 지금은 없으니까. 전들이 다들 저 식용유 맛으로 예. 내잖아요. 식용유로 기름에 약간 튀기죠. 튀긴 맛으로 예. 내는 게 일반적이니까 이거 예전하고는 좀 틀리긴 하죠. 예전에는 기름을 굉장히 아꼈고
그게 어쩌면 하나의 도덕률처럼 뭐 그러니까요. 제상에도 기름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갖다가 그러니까. 쓰지 말라고 했고. 제가 지난주에 그 한가 얘기를 하시는데 예. 진짜 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가 예전에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와서 한가를 먹는데 기름 굉장히 많이 한가를 들어가거든요. 안 올렸다는 집들이 저는 여러 집을 갖다 봤어요. 뭐 이렇게 왜 안 올렸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한가 올리지 말라고 이제 아주 오래 전에 조상들이 얘기를 한 거죠. 너무 뭐 요즘 말로 여기 말로 희프다. 예쁘죠. 뭐 이렇게 대로 넣은 걸 갖다가 호불호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참깨나 들깨나 그냥 생으로 놔뒀다가 그 필요할 때 이제 뭐 그걸 볶아서 쓰면은 오랫동안 또 자주 쓸 수 있는데 그걸 기름으로 만들면은 그렇게 자주 쓰지 못하고 쓰는데도 일정한 제한이 있고 더 문제는 산패하는 게 가장 문제일 맞아요. 수 금방 있죠. 산패하니까. 예. 뭐든지 그대로 놔두고 어느 정도 뭐 눅지게만 하지 않으면 오래 보관을 갖다가 할 수 있었으니까. 저도 안 그래도 추석 때 그 무슨 한가를 이렇게 한 박스 받았는데 이제 비닐 포장에 대해서 뜯으면 문제는 다 먹어야 되는데 그 뜯을 수가 없어요.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저기 방송국 촬영하면서 직원들 한 7-8명 모여서 그때 뜯어서 먹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기름기가 있어 그런지 그걸 다 못 먹었어요. 못 먹어서 아 이거 아깝다. 그때 버릴 수도 없어 냉장고 넣어놨는데 참 냉장고 넣고 나면 또 뭐 또 먹기가 눅눅해져서 냉장고도 좀 눅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건 참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누가 주면. 한과는 굉장히 고급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 썼다는 거고 쓰는 걸 기피했다는 거고. 요즘에는 오히려 뭐 한가가 잘 안 오르는 제사상이 많은데 그거는 제사 지낸 사람들의 기호가 변한 거죠. 그렇죠. 뭐 한가 뭐 나이 드신 분의 젊은 사람들은 한가 안 좋아하니까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거 하니까. 옛날엔 귀하고 맛있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별로 맛없는 모양도 별로 디자인도 별로 그렇죠. 안 좋고. 저도 뭐 오래된 음식 중에서 지금 제대로 먹는 건 아마 그 약밥이라 그러죠. 약과 말고 약밥은 네. 가끔씩 먹는데 약밥하고 아마 배차젓 정도만 좀 먹지. 감주까지 먹지. 사실은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뭐 기름기도 많고 뭐 그래서 그런지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예, 감주는 참 설 때 그렇죠. 어느 집에서나 감주를 만들었죠. 네. 뭐 물론 이제 술도 담궜지만 감주도 같이 담궜거든요. 가면은 어렸을 때 세배를 다니잖아요. 가면 어느 집에 가서든지 감주가 다 나와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씩 맛은 좀 맛은 달랐던 것 같아요. 다르고 색깔도 좀 다르고 뭐 흰 설탕을 썼느냐 검은 설탕을 썼느냐 뭐 저희 좀 조금 틀렸대. 네. 만드는 과정에 대한 얘기는 못 듣고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그 다른 것도 보면은 뭐 어떤 좀 다양성 음식에 좀 같지만은 다른 좀 그 중에서 뭐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맛도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갖다 찾지를 못했어요. 하여튼 뭐 제가 어릴 때 생각도 나고 그런데 저는 정부들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들었다는 생각을 사실은 우리 양 선생님 통해서 많이 느끼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TV 프로를 보니까 어떤 젊은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당신은 어머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만 이 친구가 갑자기 눈물을 지으면서 정말 우리 어머님의 삶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고의 삶이었고 참기만 하는 삶인 것 같다. 그래서 늘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들의 정부의 삶도 거의 다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마다. 엄마가 참았다기보다는 그냥 이건 내가 해야 하는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잠결에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아버지가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하겠다. 저는 서울로 간다니까 한편으로는 흥분, 한편으로는 겁도 나고 어머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집을 놔두고
어디를 가냐. 그것도 그래서 정말 서울로 이사 가셨었어요? 아니요, 안 가진 갔죠. 않은데 이사 가죠. 어머니 반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냥 그 자리에 시집 온 그 자리가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졌던 게 아닌가. 새로운 변화를 갖다가 모색한다는 거는 이분한테는 너무나 큰 아니, 도전이었을 것 요즘 같아요. 같으면 서울로 이사 간 자가도 좋다고 갔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 그때는 아버지가 이제 여기서 농사 짓던 거 팔아서 서울에 가서 땅을 산다 뭐 이거였는데 여의도를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여의도 하니까 뭔 어떤 뭐 팔도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무슨 섬인지 뭐 그것도 잘 모르겠고 아마 그때 이사를 했더라면은 제 인생이 폈을지 개망난이가 됐을지.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어쩌면 가스라이팅일지도 모르겠고 뭐 이제 시골에서 그리고 또 큰 집에서 종부 역할을 하는 거를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셨던 게 아닌가. 그러셨겠죠. 그랬으니까 그 삶을 그냥 평생 네. 사신 거겠죠. 참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삿날은 아이들한테는 축제죠. 먹을거리가 갑자기 많아집니다. 물론 제사 지내는 중간에는 먹을 수가 없죠. 구경만 하게 되는 거죠. 네, 구경만 하고 막 위산만 나왔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제 보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할머니는 그래도 애들 때문에서 그런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은 이제 준비하시고 꼭 짜투리 음식을 애들한테 좀 미리 좀 주시는 면이 있었어요. 안 그러면 참지를 못하니까 애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죠. 좀 더 많이 만들어서 빨리 만들어서 짜투리 음식은 애들이 보고 빨리 먹으라고 이렇게. 배차적하면서 애들 고생한다고. 망가지는 거는 애들 줬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면 뭐 남자들 술상에다가 또 내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그게 최고의 안주였네. 술이야 이제 막걸리였고. 그렇네요. 당시에도 술 하면은 막걸리 외에는 뭐 맑은 술, 청주 그것만 술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청주는 또 더 귀하고 하니까 네. 막걸리가 아무래도. 그 청주는 뭐 막걸리 위에 뜨는 맑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청주라 그러는데 제상에는 그 맑은 술을 올리더라고요. 그렇죠. 나중에 시사 지낼 때도 이제 그 부분을 떠서 갖고 갔고 사람들이 마시는 거는 막걸리 중심으로 마셨던 거고. 그러니까 조선이 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 책을 듣다 보니까 나오대요. 조선이 임금들이 뭐 무능한 임금도 많았고 유능한 임금도 많았긴 하지만 대체로 일단은 백성을 먹고 살린다니까 먹이는데 좀 중심이 많았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뭐 양껏 배불리 먹지는 못하더라도 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술도 특히 막걸리를 권장한 게 이유가 막걸리도 양이 많으니까 술 뭐 그렇죠. 다른 술 먹는 보다 막걸리를 먹으면 대충 곱기도 해결하고 그죠 술도 좀 취하고 하니까 그래서 양이 많은 것들을 다 추구할 수밖에 없어서 막걸리가 좀 권장되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실제 그때 농사일을 하던 사람들은 막걸리로 참을 갖다가 할 때 그렇죠. 그때 밥도 안 주고 막걸리로 참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든든하대.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그러면은 맞아 하고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던 소리였고 그러니까. 힘든 게 또 알코올기로 이겨내기도 맞아요. 했을 것 그랬던 것 같고.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엄마 아버지는 같은 직장에서 일했어요. 같이 농사를 지었으니까. 같은 농사 지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맞벌이는 요즘 개념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도 맞벌이였어요. 그러네요. 예. 같은 직장에서의 맞벌이.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이제 집안일도 하셔야 하고. 그리고 경제는 대체로 여성들의 몫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들에서 어머니랑 같이 일하다가 저도 이제 그때 같이 조그만 아이가 돕기도 했는데 참 재미있는 일인데
어떤 그 긴급한 연락처를 갖다 할 때는 사람을 보내서 돌렸어요. 그렇죠. 들에까지 옵니다. 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가 어느 들에 있는지를 그 돌리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그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한다, 이거는 서로 다 알고 그러면서 이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던 시대였죠. 오면은 때로는 참 드물게 말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뭐 누가 돌아가셨대요, 뭐 이제 이런 거라든지, 때로는 편지를 갖다가 이제 주고 가기도 하고, 그 편지를 갖다 보고 여러 번 봤는데 아버지는 그 편지 열어보고 뭐 거기서 별다른 말도 없이 다녀올게요 하고 나서 가시는 거예요. 그게 들에서 보면은 건너편에 신장로라 그러잖아요. 큰 길을 그거 보면 아버지가 흰색 도포 입고 걸어가시는 게 보여. 그러면은 그날 오실지 그 다음 날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며칠 있다 오시기도 해요. 뭐 나중에 보면은 뭐 안동에 갔다 왔다. 그 안동에 버스를 타고 가신지 뭐 걸어 가셨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버스나 열차를 타셨겠죠. 거기까지 갈 때는 이제 거 가서 뭔가를 갖다가 하셨는데, 저는 뭐 아버지가 80년대 초반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뭐 기록은 모으지를 갖다 못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장인한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는데 장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차.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다 그런 거죠. 사실은 기록이란 게 이렇게 남겨두고 녹음도 해놓고 뭐 이렇게 있으면 그게 소중한데, 사실은 돌아가시거나 이러거나 하면 이제 기억들이, 그래서 그 아프리카 말도로 어른이 하나 죽으면 마을에 도서관에 하나 있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기억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소중한 것들을 그냥 잊어버리고 또 분실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기억을 갖다 이제 되살리고 한데 뭐 어느 한 시간을 정해 갖고 하루에 이루어진 거 아니거든요. 얘기하다 보면은 며칠 지나서 이제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때로는 그 전에 했던 게 기억이 좀 엉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때도 보면은 장기적으로 자주 접촉을 갖다 해갖고 또 처음에는 서먹서먹하니까 체면치레로 얘기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친숙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걸 갖다 기록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요즘 뭐 이제 교육 과정도 하나 이제 준비를 해갖고 실제 지난주부터 우리 같이 공부를 갖다 하고 있거든요. 이야기가 옆으로 나가는데 아무튼 뭐 정말 그 여인네들 고생은 끝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 네. 뭐 종부만 그런 게 아니라 종갓집의 딸들, 뭐 아들, 어린 아들들까지 아마 대부분 그렇고 종갓집 딸들도 대부분이다. 뭐 정말 집안일 돕느라고 정신이 없을 정도였었고, 그렇죠. 또 시집가면 또 그냥 시집가는 것도 아니고 또 종갓집으로 시집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거를 보자면 평생 그냥 종녀로 살다가 종부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종가 입장에서는 종려가 훨씬 더 좋거든. 일단 그러니까 역량이 되잖아. 그러니까 뭘 해야 할지 알아. 종녀로 살다가 또 종부로 시집가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서 사실 보면 평생 그냥 그런 인고의 여인의 삶을 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이었기도 하니까 저도 좀 그렇습니다. 재밌는 거는 제상에 참 많은 음식이 올라가요. 원래 제사에는 제사란 거는 이분들이 살아 계시다라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같은 인간이라는 걸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그냥 드실 만한 양이면은 되고, 가능하면 정성을 갖다 들여갖고 뭐 이제 뭐 옛날에는 전이라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고급이었죠. 평소에 잘 못 차리는 거고, 기름기가 약간 도는 거, 그리고 탕국 뭐 이런 것도 보면은 평소에는 어쩌다가 먹는 거, 이제 주로
밥하고 국, 밥그릇이 제일 큽니다. 면은 그 그릇이 좀 작아요. 예전에는 진짜 네.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밥그릇이 요즘 컸죠. 나오는 제기를 보면은 밥그릇, 국그릇이 국그릇은 좀 납작하고 밥그릇은 뭐 이제 동그랗긴 하지만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물이 뭐 3색으로 올릴 때가 있고 5색으로 올릴 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일은 뭐 조율 이시 뭐 하는 이제 그런 거가 주변에서 구하기가 쉬운 거였으니까 아마 그걸로 정해놨던 것 같아요. 옛날 기록을 보니까 조율 이시란 말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제사에 흔히 아는 단어 중에 사실은 아마 일제강점기에 잘못 만들어진 단어들도 생각보다 아마 많을 그럴 거예요. 것 많을 같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사는 집집마다 틀리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못 알려진 측면도 저는 꽤 있다고 봐요. 네. 그 사람들 그 당시에는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이 인근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 며칠 전에 오는 멀리서 있었겠죠.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며칠 전에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참 이제 그게 일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아침에 새순물 떠다 줘야지, 뭐 밥상 날라다 줘야지. 또 그분들한테는 때로는 평소에 잘 먹기 힘든 고기가 올라가기도 그렇죠. 하고. 근데 그분들 중에 재밌는 거는 고기가 뭐 조기가 올라갔다. 그 조기를 다 먹지를 않더라고요. 꼭 남깁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우리 차지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 뭐 때로는 그마저도 소금독에 들어갈 때가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제상은 푸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되면은 그 음식들이 많이 줄어 있어요. 다들 이제 싸가는 거죠. 그렇죠. 싸가는 거를 처음에는 우리 집에 와갖고 우리 집 음식을 왜 싸가지 참 어린 마음이었죠. 근데 그걸 준비를 갖다가 하는 사람인데 봉지를 나중에는 그런 걸 다 어머니가 하셨지만은 더 그 전에는 남자가 했어요. 그렇죠. 저희 집에도 반기는 그 음식 나누는 반기는 늘 아들이 했습니다. 예, 과방이라고 이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고 했는데 음식을 전부 토막을 갖다가 내더라고요. 똑같은 크기로 토막을 내 갖고 어떤 봉지에는 많이 담고 어떤 봉지에는 적게 담고 그게 궁금했어요. 왜 저거는 많아요? 뭐 그러니까 식구가 많겠죠. 네, 그 집은 식구가 많은 거였어요. 이 집은 작은 거는 식구가 적은 거였고 때로는 어떤 부드러운 음식이 한쪽에 많이 몰려요. 그 집에는 뭐 할아버지 연세 할머니,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예. 계시겠죠. 그게 보면은 정말 우리 사는 세상에도 옛날 선비들은 그런 정신이 좀 미치지 않았겠냐. 어쨌든 그렇게 제사 참여했던 분들이 다 싸가고 나서도 음식은 또 꽤 남습니다. 저희는 맨날 그거 가지고 찌개 끓이고 그랬어요. 찌개 끓이고 남는 거로 찌개 끓이고. 저는 못 그랬어요. 갔다 오면은 나 저거 먹을 수 있겠구나. 학교 갔다 오면은 벌써 없어요. 분명히 기대를 갖고 왔는데 하나도 없어요. 안 남아 있을 때가 많아요. 남아 있을 때도 있었지만 안 남아 있을 때는 굉장히 섭섭해요. 우리 집이 산 속에 외딴 집이었는데 그 거리 참 지금 가도 걸어서 한 7분 정도 거리인데 그걸 갖다가 싸갖고 봉지 싸갖고 와서 동네 사람들하고 나눈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 원래 그랬대. 그지 원래 그래 그지. 처음에는 이유도 얘기 안 해. 원래 그랬대. 근데 이제 질문을 하니까 아마 답을 만들어야 할 거잖아요. 원래 그랬다 하는 것보다는 그 엄마가 찾은 대답이 그런 대답을 평소에 안 갖고 계셨을지도 모르죠. 행동 속에 이제 그럴 수 들어있던 있죠. 그럴 수 건데 있죠. 같이 나눠 먹는 거야. 맞아요. 음식은 나눠 먹는 거니까. 네. 그게 우리 나눔의 문화라는 게 꼭 어떤 이론을 갖다 몰라도 몸에 배어 있던
그런 걸 갖다가 느낄 수가 아마 있었죠. 예전에는 사실은 뭐 역으로 보자면 정말 부자인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들 가난했거든요. 가난했으니까 밥 세 끼를 먹는다는 게 지금하고는 틀렸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음식이 전쟁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뭐 집안에 큰 집안이나 양반집 혹은 뭐 그런 집안들이 제사라도 지내나 잔치라도 한번 해야 역으로 조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게 이제 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얻어먹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차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차 문화는 정말 차 한 잔, 두 잔 뭐 작은 소반에다가 차만 갖다 놓고 거기에 차에만 맞는 뭐 과일이나 다가를 좀 내고 차만 내는데 그것은 마주보고 있는 사람하고만 나누는 거지 주민과 나누는 게 하나도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사실은 그게 역으로 보자면 굉장히 낭비인 거죠. 네. 왜냐하면은 나하고 앞 사람만 나누고 주변 주민들과 아무것도 안 나누는데 잔치나 제사나 하면 음식을 수십 분 하는 거잖아요. 그래 역으로 보자면 그게 크게 하는 게 마을이 다 나누는 측면이 있는 거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차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차를 마시는 거는 소수의 나눔이 끝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역시 제사나 차례나 무슨 동네 환갑이나 이런 거 하면 마을이 다 나누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정부나 뭐 마을에서도 아마 그걸 권장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잔치는 나눔에 그렇죠. 나눔이 기본이잖아요. 기본이죠. 네. 그런데 아까 말처럼 손님이 왔다고 해서 그냥 차나 한 잔 내는 건 사실은 두 사람만 나누는 거니까 사실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아들이 행정고시 합격했는데 우리 식구들끼리 그냥 차나 한 잔 하자 이렇게 하면 동네 주민들한테는 아무것도 가는 게 없는 거죠. 물론 가야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예를 들자면 동네 잔치를 해서 소도 한 마리 잡고 돼지도 한 마리 잡으면 동네 주민들이 다 같이 먹는 거잖아요. 이걸 역으로 보자면 옛날에는 과거에 합격하면 동네 잔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식구들끼리 다 가야 했다라고 하면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음. 선비들이 추구하던 이념은 대동사회. 그렇죠. 대동소에 같이 먹는 거니까요. 네. 같이 잘 살아야 하는 거지 혼자만이 아니라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적어도 스스로 선비라는 자부심을 갖고 또 나중에 죽어서도 그 선비로 칭송을 받는 집안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정한 선비 정신이 뭐 사람에 따라서는 반고열 정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나눔인 거죠. 나눔, 대동, 그렇죠. 뭐 함께하는 그런 거지. 내 혼자만 뭐 잘 살라. 누가 그러죠. 공부 잘하면 네 혼자만 잘 산다. 그게 아니라 공부를 잘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선비의 역할이고 저는 또 임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만의 것을 주장한 게 없어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들의 삶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힘들고 고생하지만 이 힘든 고생들이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모든 주민들 모든 시민들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고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마음을 여는 거죠. 내가 새끼 밥 먹기 어렵지만 내 제사나 혹은 회감년 뭐 잔치를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 다 같이 기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기뻐함으로써 우리 집안의 명예도 올라가는 거고 또 지위도 올라가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해서 그런 정부들은 그런 가치로 사셨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뭐 꼭 선비 정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도 사실은 정부 나름대로의 정신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세대들 뭐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세대 상당 부분 이제 공통적인 그런 모습인데 자기가 뭐 먹고 가족들을 갖다 건사하고 그런 거 외에 제사를 갖다가 모시는 거나 제사의 정성을 참 많이 들이죠. 근데 신기한 건 한 번도 뭐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비는 게 없어요. 미신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아들 이번에 뭐 서울대학에 합격시켜 주세요.
이런 바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에게는 감사, 고마움에 이제 그런 표현. 왜냐하면 우리를 있게 했다는 거. 그렇죠. 네. 사실은 뭐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랄 수 있도록 조상의 음덕으로 사는 네. 거니까요. 그리고 불천이로 보면은 감사 플러스 어떤 존경 그리고 그 뜻을 갖다가 잊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이렇게 진짜 멀티태스커로 뭐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고생한 게 별일 아니다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아이들한테 나가서 남에게 욕 먹지 마라 이런 걸 들은 집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 세대는 제 친구들은 뭐 그 얘기 거의 공통적으로 들었더라고요. 남에게 욕 먹지 마라. 그게 뭔 말이겠어요 보면은. 이게 또 넓게 보면은 공부를 하는 것도 보면은 자신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어떤 돈을 벌거나 그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쓰임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뒷바라지를 하고 그런 게 아닌가. 저는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소위 종갓집 종부의 삶은 어떻게 보면 뭐 되돌려반 피드백이 없는 그런 삶이죠. 피드백이 없는 그렇죠. 살긴 하지만 아, 멋진 말이에요. 피드백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또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집안 혹은 마을에 정말 희생함으로써 나를 희생함으로써 또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소위 대동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뜻을 만들어간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또 늘 또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주변에 종부들 가끔 만나면 늘 감사합니다 고맙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들이 몸으로 실천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어떤 그런 걸 갖다가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이미 몸속에 체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보면. 그러면서도 자식들 잘 되길 바라지만은 그 자식이 사회에서 욕먹지 않게 우리 출세라는 말을 갖다가 잘못 쓰고 있는데 사실 선비들에게 있어서 출세는 사회에 나가서 이바지하는 게 출세예요. 그거는 뭐 기록에도 많이 나오는 뜻풀이이기도 하고. 하여튼 저도 사회에 나와서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들은 그런 걸 이론적이 아니라도 몸으로 체화를 갖다 했던 그러면서도 그 모진 고생 속에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이런 걸 보이지 않으셨다는 거. 작은 기쁨에도 그 기뻐하던 그 모습 생각납니다. 네, 황제천의 선비 이야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